7월에 복병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 안고 있는 가장 무거운 부분들, 요게 이제 하나씩 조금씩 개선될 기미들이 보이고 있어요. 아직 시장은 본격적으로 열리지도 않았다, 개화하지도 않았다. 개별 종목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타이밍에 왔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어제 장중에 2%까지 지수가 내려앉고 개별주 뭐 10%씩 막 빠지는 종목들이 좀 여러 나오다 보니까 네. 투심이 갑자기 흔들렸었기는 했었어요. 그 네. 공포감이 커지는. 그렇죠. 오늘도 좀 이어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상승장이 일단 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또 더욱이 다음 달이면은 이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이게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또 관세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충격받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막 커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7월에 복병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유예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부채 한도 유예 관련해서 또 7월이 마지막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중에 아마 협상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7월에 복병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되, 시장 자체에 의심을 하는 전문가, 분석가, 애널리스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은 대세의 흐름은 찍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대세의 흐름의 중간 과정에서의 흔들림이다라고 대부분, 어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저는 단원에서 5,000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또는 내년 초까지 해서 4,000포인트 수준까지의 지수 상승 흐름들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은 흐름에서의 중간 조정,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4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두 가지죠. 삼성전자가 네. 100원이 오르면 지수가 0.8포인트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한 1포인트 정도로 우리가 추론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에 이제 저는 10만 원 수준까지의 가격은 충분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두 가지 관점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만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엔비디아를 섞어놓은 기업이거든요. 휴대폰, 그러니까 지난 분기까지는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도와 실적 부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위축된 반면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평가해 보게 되면 엑시노스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P, 그러니까 휴대폰에 사용되는 AP인데 이 AP의 가격이 400불에서 500불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가격이 150만 원이면 이 AP가 한 30~40%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가장 가격 비중이 큰 부품입니다. 이걸 퀄컴 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 이게 네. 1년에 나가는 돈 1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엑시노스라는 자체 AP를 기존에도 계속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발열 문제 때문에 유럽 시판됐던 이 휴대폰도 다시 수거했고, 국내 제플립에 한번 들어갔지만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전략적으로 삼성의 다음 단계의 도약 과정으로 엑시노스를 이번에 장착해서 하반기쯤에 나온다라고 해요. 이게 안정화되게 운용이 될 때는 10조가 이제 세이브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10만 원에 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10만 원에 간다는 전제로 보게 되면 4만 원의 주가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측면이고, 4만 원이면 아까 등치시켰을 때 100원당 1포인트. 한 50%가 올라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럼 400포인트 플러스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삼성전자 향 반도체 주식들이 또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3,100포인트인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될 때 4,000포인트 수준에서의 흐름은 충분히 이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상향화된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수 4,000 길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아주 몇 년 걸리는 시간이 아닌 상황 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요새 욕을 먹던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수가 그러니까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5천 갈 거야, 4천 갈 이게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 이 부분이 있고요. 이건 이제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며칠 전에 이제 MSCI 이제 선진국 지수 관찰국에서 한번 떨어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이번 7월에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3,400포인트까지 지수가 슈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3,400에서 쉴 줄 알았거든요. 9월에 다시 재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9월에 다시 재심사평가를 통해서 MSCI 관찰국,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위한 관찰국 지정이 되게 되면 이 분위기에 의해서 시장이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때문에 두 가지 관점. 그래서 4,000포인트의 가능성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일단 삼성전자의 슈팅이 나와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네. 그렇게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정고점 그렇죠. 돌파할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 삼성전자가.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HBM3, 네. 뭐 16단에 대한 아니면 뭐 4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늦춰지는 엔비디아의 승인이 늦춰지는 뭐 이러저런 이슈들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다라는?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의 엔비디아 향 부분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HBM과 관련된 이제 테스트 성공 그리고 수주를 받게 되었을 때 물론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상의 숫자적 개념에서의 개선되는 부분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숫자적인 부분의 반도체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바운드리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씩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일본의 저기 우리 게임하는 저기 있지 않습니까? 200만 대 수주 받을 가능성. 네. 요만한 거 저희 애도 하고 있는데 그 닌텐도. 닌텐도. 이게 이제 초기 수주 물량 한 2만 대 정도를 이게 바운드리 쪽에서 이제 그 생산해서 납품하거든요. 근데 여기 200만 대를 추가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운드리가 연간 한 4조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들이 하나 더해질 때는 요 적자 부분이 완전히 이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HBM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런 삼성전자 안고 있는 가장 그 무거운 부분들 요게 이제 하나씩 조금씩 개선될 기미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좀 거시 경제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연준 후임을 지금 미리 결정한, 그러니까 이 파월의 힘을 빼고자 하는 트럼프의 이제 시도들이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금리 인하가 되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악재가 될 것이냐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파월 의장의 해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 기준으로는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 중앙은행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은 협의제 기관이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다 할지라도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임할 수는 협의제 기관인데 파월 의장의 독단적인 금리 인하냐 인상 이게 아니고 연방은행 총재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고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 해임을 한 경우들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낮은 해임할 가능성은 낮은데 이제 트러블이죠. 그렇죠. 둘 간의 트러블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인데요. 근데 그 이슈 시장에서도 이제 해임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요즘 나오는 그 이슈는 트럼프가 일기 때 임명한 그 연준 의원들이 뭔가 금리에 대해서 인하해야 될 것 같다. 7월이면 막 이러면서 미리 자기 사람을 몇 개월 후에 파월이 그만두면 의장이 앉힐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새가 그쪽으로 좀 몰리게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 의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재선을 바라지 않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추구하는 가장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노벨평화상. 이거는 이제 진행형입니다. 그 부각시켰다가 사그라들게 만들면서 이 부분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문제도 이제 그 대범하게 해서 나중에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노벨평화상이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삶의 질을 높였다라고 높게 평가받는 대통령.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제조업을 살려서 리쇼어링 그리고 감세를 추진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요 두 가지로 대통령으로 각인되게 하는 게 목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과 금리와 연동돼서 해석하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리쇼어링과 감세.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4.4에서 지금 4.3, 4.2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금리는요. 1년 반 전에 4.1에서 지금 2.2, 2.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많이 거의 반절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미국의 금리는요. 5.1에서 지금 4%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물론 단행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이 언제 금리 인하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10년 수익률로 판단하고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감세를 했는데 이 감세에 대한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돼야 해요. 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하향, 요게 트러블이 이제 그 뭐 아까 말씀하셨던 파월 의장과의 트러블 그리고 파월 본인이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의원들을 이제 진행한 이분들과 새롭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걸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조금씩 우리가 합니다. 이 부분이 하는데 저는 타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에 우리가 이제 지난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이제 두 가지 뉘앙스를 줬는데요. 7월에 관세와 관련된 경제 상황을 점검한 이후에 인하할 여지가 있다. 이 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제 물가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7월에 금리 인하 단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 마무리가 된 듯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제 고지고대로 내용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그 말의 핵심적 요체만을 우리가 뽑아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 한 6개월 취임 이후에 이제 그 메시지 중에 유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가를 60불 이하로 고착화시키겠다라는 내용. 최근에 아주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에 이제 얘기했던 것도 유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 무드가 되었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78불 찍었다 65불대로 지금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이거는 금리와 마찬가지죠. 금리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를 안착화시키려고 그 알래스카 가스전도 개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계속 그 립 서비스를 가하면서 유가 정책을 이제 하향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 이란 이 분쟁 자체는 중간중간 단계에서 일부 돌발 변수는 잠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확전되거나 크게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일부 흔들림은 있겠지만 이게 시장에 아주 큰 상수로서의 작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질 않아서 내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어쨌든 뭐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럼요. 네, 엄청난 또 어떤 또 새로운 그 충격을 줄 줄 몰라서 그걸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의 어떤 증시 분위기, 악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거나 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지난 5월 1월쯤에 관세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시장은 굉장히 충격파를 받았는데요. 이게 한 번으로 이제 저는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그다음부터는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뭐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전과 같은 그런 충격 요법에 의해서 시장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 뭐 여러 가지 우려는 되고 있으나 이전과 같은 시장 영향도를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4천, 뭐 대통령은 5천을 약속했습니다만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뭐 조만간 이제 상법 개정이 해결이 되겠죠. 약속했던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어쨌든 그 외국인이
확 몰려 들어오게 하려면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할 텐데 외국인의 수급 잘 들어오다가 최근에 좀 며칠 좀 다시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이 지난 8월부터 올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32조 원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매도의 주요 종목이었고요. 삼성전자 지분이 이때 지난 8월에 58% 외국인 지분 수준이었는데 이게 49.7%까지 거의 10% 가까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주요하게 삼성전자.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상황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진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 2,600에서 3,000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매수의 주체는 네. 외국인 선물 매매 집단이었습니다. 5월 달에부터 이제 3조 정도를 쭉 사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지수 상승 촉매제가 되었었는데 최근 6월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에 그 거의 3조 가까운 그 선물 보유 물량에 대해서 다 청산을 해버렸어요. 네. 어제 수준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건 단기 자금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는 굉장히 단기성 트레이딩 자금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어차피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앞서 코너에서 또 지난 2020년 장과 지금의 장이 유사하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을 드렸는데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때 뉴스와 그때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이때 리바운딩은 낙폭과대한 리바운딩이었습니다. 누가 사서 올라간 게 아니고 급락하고 급등했습니다. 이게 한 2,000포인트까지 이제 반등 제자리까지 왔고요. 2,000에서 2,400까지 갈 때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400에서부터 개인이 이제 추가로 됐고 개인이 3,000 넘어가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샀던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이 2,600에서 3,000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사긴 했으나 시장의 주도적 주체로서의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야지만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시장이거든요. 네. 다양한 종목을 사는 것은 시장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이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 삼성전자를 사는 시점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49.7%면 50% 미만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팔 만큼 다 팔았습니다. 물량이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계속 산다. 그러면 지수에 여기에 폭발적 수준에서의 상승이 나타나겠죠. 외국인은 이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에 들어올 것 같다. 아직은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의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8월부터 5월까지 팔았던 물량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관심도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때는 시장의 지수 상승의 어떤 삼성전자죠. 네. 어떤 큰 폭의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시장은 본격적으로 열리지도 않았다. 개화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올해 외국인, 기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큰 손들의 규모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외국인이 사는 시점은 국내 경기와 국내 상황의 호전도에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과의 미국과의 어떤 좀 화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었을 때 국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를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관은 외국인, 그러니까 시장이 2,600에 3,000포인트 가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누구였느냐를 판단하면 저 기관의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이 지난 연초에서부터 지수 완전 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5월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샀습니다. 네. 저는 기관의 시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번 신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기관에 많이 사달라, 기관이 사더라 이렇게 요구해서 기관이 사는 건 아니고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시장의 변화인데 시장의 변화 이외에 기관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기금이고요. 연기금이 살 수 있는 것은 연기금의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뭐 정확치는 않지만 140, 150조 정도 됩니다. 퍼센테이지로는 한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조니까. 운용 자금이 1,000조가 약간 넘으니까. 그런데 지난 팬데믹 때 시장을 이제 주도적으로 기관이 끌고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유 한도에 딱
그때 21%까지인가 올라가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연기금이.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체 포지션에서 한국 비중의 자산 가치가 증대됐고 보유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비중이 올라가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22년도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 한도가 대략 한 15%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유예되는 게 한 2%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유예를 주고 있는데 20%까지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법도 중요하지만 이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20% 정도 수준까지 늘려가는 것도 어떤 매매 주체, 시장을 상승 동력을 가할 수 있는 기관의 형태에 있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지수 상승을 이끄는 거는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중소형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요새 뭐 불장이라고 해도 되게 마음이 괴로운 게 포모 현상이 빠지죠. 내가 네.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니까 어떻습니까? 중소형주가 이 랠리 나올 가능성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입니다. 아, 지금부터? 미국도 비슷하게 러셀 2000 지수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나스닥은 이제 신고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3,100포인트 딱 안착,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찍어주고 막 변동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쭉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뭐 올라갈 줄 알아서. 그러니까 이 작용반족에서 탄성이 조금 약화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20년도 장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20년도 장에서 8, 9, 10월 이 3개월 동안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11월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12월 LG전자가 상한가 치면서 1월에 현대유와 자동차가 상한가를 치면서 이렇게 바톤 터치하면서 이 주가 쭉쭉쭉 뻗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단계 상승하고요. 조정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에서의 상황입니다. 이때 중소형주가 움직이는데 말씀해 주셨던 중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성장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투자되어진 전체적인 개별 종목이 언제 갈 것이냐. 저는 이 흔들림의 과정에서 활발하게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형주가 움직이고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팔고 이걸로 옮겨가야지.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현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개별 종목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타이밍에 왔습니다. 개별주 랠리가 시작될 타임이 왔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4천까지 삼성전자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계 우리 코로나 때 찍었던 3,300 그 정고점 네. 이거를 돌파해야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고점 돌파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리거가 될 만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400, 3,316포인트가 정확하게 지난 고점일 겁니다. 이 고점인데 첫 번째로 삼성전자 움직여야 되겠죠. 삼성전자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시각이 변화해야 될 것 같고 이 투자 시각이 변화하게 되기 위해서 미중 무역 관계가 개선이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온 뉴스를 봐도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 어느 정도 협상을 했다라는 뭐 뉘앙스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진일보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겠죠. 중국과 분쟁하면 미국도 크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바뀌면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거고 이게 트리거가 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MSCI 지수라든가 삼성전자 엑시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돌파 과정에서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난번처럼 네. 우리 또 김대중 대표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또 확신을 그러니까 이 좋은 낙관적 전망을 펼쳐주신 이 이후로 네. 그런 현상이 네. 3,300 돌파하고 4,000 가는 현상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삼성전자 10만 원 가고. 네. 네, 이제까지 KR 리서치 김대중 대표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